신성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신성델타테크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주된 내용은 그쵸? 언제 다시 매수를 해야 될까? 이 내용이 핵심 사항입니다. 그리고 매수를 했을 때 어디까지 보유를 해야 될까? 이 내용도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성델타테크를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주초 소폭 하락 출발, 그쵸? 향방의 관건은 뭐 별 내용 아닌 거고 4거래일 만에 2% 낙폭 42,000원선 밑으로 빠졌다 이런 내용이고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LK99 초전도체 관련주 개인 사자 외국인 팔자, 그쵸? 신성델타테크가 외국인이 주도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 주간 특징주, 그쵸? 신성델타테크 한 주간 32.87% 꽁축, 요거는 그쵸? 지난주에 대한 이야기죠. 시가총액 뭐 다시 뭐 어느 정도의 뭐 반등이 나왔다 이런 내용이니까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건 뭐 3일 전에 대한 내용이니까. 자, 그럼 보세요. 오늘 나온 기사 중에 신성델타테크의 움직임을 뭐 캐리할 수 있을 정도만한 그런 기사거리가 있나요? 즉 내용이 없다는 거죠. 재료가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쵸? 이 구간에서 왜 반등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쵸? 그게 뭐겠습니까? 고가 대비해서 쉬지 않고 쭉 빠지면서 한 60% 정도 하락을 했는데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까지 쉬지 않고 하락할 거라고는 사실상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쵸?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다. 근데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상황을 보니까 22평의 유효성은 아직까지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주가의 추적이 필요하고 그 추적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잘 잡았을 때 추가적으로 3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딱 드리겠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뭐 고가를 돌파할 수 있다. 그거는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뭐 초전도체가 만약에 상용화 단계를 거치는 상황까지 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바뀌는 건 맞을 겁니다. 근데 언제 상용화 되는지 우린 알 수 없죠. 근데 그 언제 상용화 되는지 알 수 없는 부분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내가 2주 안에 나올 수 있는 단기 보유 전략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고 2주 안에 나올 수 있는 단기 보유 전략의 핵심은 내가 얼마에 살지 그 기간대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즉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 매수할 건가? 22평을 수렴해서 매수할래? 62평을 돌파해서 매수할래? 이 내용이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정배열 구간을 만들어야 되고 이 정배열 구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은 역배열 상황에 있기 때문에 62평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62평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먼저 계산해 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그려놨죠. 그렇죠? 오늘부터 59일 하루 더하면 이 정도. 자, 무슨 얘기냐면 값 대비해서 평균 가격대를 매겨서 선을 딱딱딱딱 그어놓은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동평균선이 내려오려면 이 고가 평균치가 빠져야 되죠. 그러려면 한 달, 두 달, 그쵸? 거의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는 62평의 기울기는 그쵸? 유지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꺾이는 이유가 있는데 주가가 빠졌을 때 이 빠졌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60일 신저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60일 신저가 구간이 다시 온다면 62평의 기울기가 꺾이는 상황이 올 테니까 이 부분은 그때 가서 생각을 하면 되고 지금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추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적의 구간을 잡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배열로에 언제 전환될지 예상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예상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22평을 기준해서 62평 밑에서 횡보하느냐 62평 기준에서 62평을 기준한 그 윗선에서 횡보하느냐 이 두 가지 내용이에요. 그 두 가지 내용 중에 최대 한도는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라는 거고 한 달 반 정도가 지나면 6만 원대 평균 가격대가 거의 다 빠지기 때문에 62평에 대한 저항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저항력이 떨어질 때까지 최종 기한을 잡고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그쵸?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을 찾는데 그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은 앞에 좋을 내용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에 대한 내용으로 단기 공략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서 횡보하는 구간이 나온다면 그 횡보하는 구간에 당연히 매도해야 되고요. 그 매도하는 구간에서 추적하는 기간은 최대 한 달 반 정도가 된다. 그러면 기간이 설정됐고 62평이라는 기준치가 잡혀 있으니까 시세만 확인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62평에 대한 손절 가격을 잡게 됐을 때 매매가 자유로워지겠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실적 또는 뭐 상승에 대한 재료 이런 부분보다 가격이 우선한다는 거고, 그렇죠?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오는 상황이 있다면요. 언제 나올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있다면 주가가 무조건 상승합니다. 무조건. 이 내용을 잊지 마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이고, 그런 과정에서 자 여기 정배열 구간이 있다. 그러면 보세요. 재료는 초전도체. 저 실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재료는 초전도체. 그리고 신성델타테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 정배열 구간에 기준점을 딱 잡으면 자 우리는 62평을 기준해서 매매를 하면 되지만 단지 여기서 기간값을 2주 안에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최종 기한을 잡아드렸죠. 2달. 그쵸? 2달에서 1달 반 정도. 그러면 지금부터 추적해서 2주의 기간 동안 내가 보유할 수 있는 가격대를 찾는다. 요게 핵심입니다. 요렇게 매매를 했을 때 제가 자 보세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신성델타테크의 매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11월 15일인가 요 날일 겁니다. 요 날 11월 15일 그쵸? 11월 15일 날 제가 신성델타테크 매매를 했는데 실제 매매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내용 확인하세요. 첫 번째, 반등이 월요일 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1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신성델타테크 오늘 35,000원 못 지키면 2만원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쵸? 근데 지켰습니다. 그쵸? 요게 11월 14일 화요일이고요. 화요일 날 나왔었던 종가는 35,050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을 자 보세요. 11월 15일 날 자 신성델타테크 장중 매매 들어갑니다. 어제까지 하락 확인했고요. 오늘 35,000원까지 지지 확인됐다. 단기 공략 기준으로 진행하고 예정 매도 단가 39,000원에서 4만원 구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요? 그쵸? 이날 고가 18% 그리고 종가 16%까지. 물론 제가 매도가를 먼저 정하기는 했지만 중간에 변경하는 상황, 그쵸?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쵸? 여기 정확히 10시 24분, 그쵸? 4만원 고정가 매도가 취소하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수능이었는데 수능 날에 제가 장 시작 전, 장 시작 전에 신성델타테크 장 시작 전 지정가 매도 주문 44,500원, 이렇게 나왔다. 자, 요런 식이 됐다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만 딱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정배열을 만들었을 때 추가적으로 가격대를 끌어올릴 수 있고요. 즉 저항 구간이 없어진다는 거고, 역배열 구간에서는 장기 입형에 대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배열을 만들었다는 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앞으로의 기술력에 대한 좋은 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나서 기술력으로 인한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고, 그 시작점은 가격이 반영하는 부분에 있는데 그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정배열을 가장 처음 만들고, 우리가 매매하는 시작점은 정배열 구간이 아니라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부터 한다. 근데 신성델타테크는 이미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 대해서 내가 체크를 하고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단기적으로 2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고가에서 뭐 6만 원대 이렇게 물려 있다면 어느 정도의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초전도체가 100% 상용화돼서 주가가 폭등하고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그거는 우리가 확정지어서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격적인 체크를 하면서 6만 원 고가가 아니라 5만 원대 정도까지는 내가 손실을 메꾸고 나올 수 있을 정도를 만들 수 있다. 그게 가격 전략이고요. 그런 부분을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가 심리가 안 잡히고 멘탈이 흔들린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딱 들어와서 신고가 매매 이해를 하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신고가 매매를 지속하면서 단기 매매를 이어간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리가 잡히고 멘탈이 잡힙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가격대에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그냥 올라갈 때만 따라간다 또는 많이 내렸으니까 산다, 이런 분들은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세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방법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을 해왔었던 가격에 대한 부분, 그 가격을 확인하고 다시 매수하는, 그쵸? 그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는, 그쵸? 그 가격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신성델타테크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 자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성델타테크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성델타테크 지금 제가 기술적인 내용을 토대로 가격대에 대한 추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방향을 바꿨다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었던 시세처럼 단기 시세가 추가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격 추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가에 물렸더라도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 마시고요. 가격을 잘 잡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잡힐 테니까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 또는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맞는 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날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